네, 안녕하십니까. 최강유탑, 네, H채널그룹 프랜차이즈 오너 이윤용입니다. 네, 오늘 제주도 정말 추웠는데요. 네, 제가 지금 한창, 네, 이번 주, 다음 주 시험 기간인데, 네, 제가 이 주제를 받고, 저는 아시다시피, 누가 저한테 이 유니시티를 하라고 뭐 강요한 적도 없고요. 저에게 안내한 사람도 없고, 저는 그냥 제 자의로, 네, 제가 유니시티를 알아보고, 네, 저희 윤정원 사장님을 말리려고 했었던 거기 때문에, 이 처음에 제가 이 올바른 네트워크 선택 기준이라는 주제를 받고, 정말 이거를, 저는 이 강의를 누구에게 들은 적도 없고, 오로지 그냥 처음에 제가 알아보면서 말리려고 했던 그 선택 기준이 유일하게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선택 기준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작년 12월 달에 제가 Y유니시티를 할 때 그 얘기를 다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어떻게 네트워크를 선택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사장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지? 네. 지금 예전에는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한다, 그러면 누구든지 그거 다단계 아니냐고, 막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지금 현재는요,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면 네트워크 마케팅 하나 정도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뭐, 누구든, 뭐, 어떤 네트워크 마케팅이든지 지금 뭐 많이들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신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저도 예전에 그 편견을 정말 저는 편견이 심했던 사람이었지만 그 편견을 제가 깨고 나서는 내가 정말 좀 더 일찍 이거를 시작했으면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할 정도로 지금은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이 정말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선택하는 데 기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알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에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제가 헷갈렸던 적이 있는데요. 최근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정말 많이 이용하는 게 있습니다. 챗 GTP라고 요새 AI가 있잖아요. 그 AI에게 또 제가 보상 강의할 때도 물어봤지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AI가 정말 똑똑한 게 첫 번째 제품의 품질, 제품이 고객에게 유용하고 만족스러운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회사가 신뢰성이 있어야 되는지, 보상 계획, 특히 이 보상 계획이 공정하고 수익성이 있어야 되는지 확인하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 교육, 그다음 뭐 시장 조사나 비용, 거기 보면 가입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지, 구매 비용이나 교육 등의 비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자유도가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정말 AI가 똑똑하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면서 저도 오늘 강의를 하면서 이 정도의 기준을 맞춰서 이제 모든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키워드는요, 조금 전에 AI가 얘기했듯이 회사와 그다음에 제품, 그리고 세 번째 보상인데요. 그 보상에서도 제가 요새 한창 보상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이 공정성이라는 이 단어에 정말 꽂혀가지고 제가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공정하고 그리고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보상에 대한 네트워크를 선택할 수 있는지, 제가 또 수학 강사다 보니까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사는 처음에 저희가 준강의 하기 전에도 저희 회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었지만 요새도 지금 같은 이런 시대에도 이런 불법 다단계 영업 행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날리거나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 사건이 조금 더 충격적인 건 이게 최근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다단계 업체로 등록된 게 아니라 방문 판매 업체랑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을 시켜놓고 영업은 다단계처럼 영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세 계층 이상으로 이루어진 판매 조직이 되면 무조건 다단계 업체로 이렇게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 충족이 비교적 간단한 방문 판매업이나 후원 방문 판매업으로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SNS에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판매나 이런 것들이 유행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모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를 선택하실 때는 반드시 3단계 이상 내려가는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드시 등록이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공제조합에 가입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유니시티는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에 다단계 판매 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요. 공제조합에도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시티는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항상 회사 소개는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짧게만 설명을 드리고요. 120년 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처음부터 제약회사로 출발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700여 명의 직원이 있고요. 연구진이 400여 명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셔야 될 거는 48만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있고요. 64개국으로 등록이 돼 있는 글로벌한 회사고요. 정말 마지막에 보시면 부채율이 0%입니다. 제가 주식도 정말 많이 하고 회사 그 재무제표도 제가 볼 줄 알지만 부채율이 0%인 회사는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회사는 정말 안정성이 있고 믿을 만한 회사다. 자, 그리고 제품을 보시게 되면요. 제가 작년 12월에 윤정환 사장님을 말리면서 제가 많이 찾아보고 못하게 하려고 했던 그 내용 중에 분명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직접 제품을 만드느냐,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나요? 그리고 제조 배합 기술이 있나요? 저는 당연히 그냥 성분만을 가지고 그리고 저희가 말한 식약처에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냥 OEM을 주거나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조 공장을 가지고 있는지, 제조 배합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지속적인 R&D, 연구 개발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상실험 데이터, 성분으로 임상실험하고 있는 그 회사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 성분을 가지고서 완제품을 만들었을 때 그 완제품에 대해서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지 그런 임상실험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치료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이것을 제가 기준을 가지고서 못하게 말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완전 오판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최초로 한국에도 이미 제조 공장을 설립 중이고요. 곧 완공이 될 거고요. 그리고 유니시티만의 기술력이 있습니다. 특허받은 기술력이 있고요. 제조배합 기술, 나노기술, 냉합 추출 공법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는 R&D, 연구개발을 통해서 한 제품만을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계속 리뉴얼하고 단종되고 리뉴얼되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가 바로 유니시티입니다. 자, 그래서 동종요법이라는 어느 회사에서도 얘기하지 않는 약화가는 효능은 있으나 부작용이 없는 자연치유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메디컬 푸드라는 말도 당연히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유수의 10대 병원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의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이 약학사전 PDR에 정말 가장 많은 제품인 19개 제품이나 올라가 있는 정말 그런 대단한 제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랑 제품만 보고서도 정말 이 어떤 회사를 선택할지는 정말 제가 그때 선택을 했지만 정말 대단한 회사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치료에 대한 기전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나 이런 네트워크 회사에 대해서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요. 임상실험을 하느냐, 그래서 안 하는 회사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PDR이라는 약전에 올려져 있느냐. 그리고 치료를 가능케 하는 치료의 기전이 있는 동종요법이 있느냐라는 거를 다 제외해봤을 때 남는 거는 유니시티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제가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이제 보상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지금 근 한 2달 정도를 계속 보상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다른 회사에 대한 보상도 계속 공부하고 알아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상에 대한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제가 유니시티를 선택한 게 정말 잘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이 보상은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큰 기준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Y유니시티를 줌으로 강의를 하면서 그때도 제가 이렇게 보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자, 보상의 종류는 회사마다 물론 이름은 이렇게 브레이크어웨이, 유니레벨, 매트릭스, 바이너리, 하이브리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브레이크어웨이는 회사들이라고 해서 보상이 정말 다 똑같진 않아요. 바이너리도 마찬가지로 두 줄은 다 똑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정말 모든 보상이 다 다릅니다. 회사별로. 하지만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다 똑같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씩 이렇게 변형을 해서 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상의 종류가 각각 나눠져 있고요. 제가 그 당시에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나열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점만 잠깐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저기 회사들에 대해서 단점을 적어 놓는 건 다 마이너스예요. 보상이 조금 더 작게 들어간다던가 초기에 수입이 적다던가 성장의 한계가 있고 노력보다 요행을 기대하고 불법이 많다. 그리고 바이너리 같은 경우는 대실적과 소실적 점수를 맞추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근데 저희 하이브리드인 유니시티의 보상을 보시면요. 단점이 그냥 초기에 소비자들, 제품을 먹는 사람들이 구축이 되고 큰 소득을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이게 단점이에요. 그럼 이런 단점은 정말 유니시티에서는 정말 성공자 시스템이 갖춰져 있을 만큼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는데 그것만 갖춰져 있다고 한다면 정말 이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지도 못할 정도의 정말 작은 단점이라고 할 정도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 정말 이런 게 가능한가라고 정말 그때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보통 제가 많이들 찾아보면요. 이렇게 텐텐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년 이상 된 회사인지 아니면 10개국 이상 지금 진출해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10세대 이상의 보상을 주는 회사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이거는 2022년도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렇게 매출 정보를 매년 이렇게 작년도 매출을 이렇게 줍니다. 여기서 보셔야 될 거는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본 거는 요율입니다. 요율. 요율이라는 게 뭐냐면 총 회원수 대비 수당받은 회원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느냐 이게 바로 요율입니다. 보면 이게 지금 제가 5위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나타낸 표고요. 보시면 50% 넘는 회사는 유니시티가 당연히 유니시티밖에 없고요. 10위까지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봐도 50%가 넘는 회사는 유니시티가 당연 1등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총 회원수는 전체 10개사가 530명 가까이가 되는데 그중에서 수당을 받은 회원은 1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약 20%의 회원 정도가 수당을 받았고요. 이거를 그래프로 보시면 조금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게 10개 있는 네트워크 회사가 수당을 받아간 회원에 대한 비율이 바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딱 보셔도 유니시티는 50% 이상이 되는 분들이 수당을 타가셨고 나머지는 정말 지금 뭐 1, 2, 3위에서 3위 되는 회사도 정말 나중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럼 이게 작년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제가 재작년 여기 기록치도 제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보시면 비슷한 수준이에요. 유니시티는 항상 50%에 넘는 회원들이 돈을 수당을 받아 가셨고요. 나머지는 50%가 되는 회사들이 없습니다. 그 전년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슷한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3년치의 결과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요. 정말 제가 여기서 조금 놀랐던 건 다들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이 세 번째 회사인 이 회사는 지금 생긴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이 회사는 정말 매출은 뭐 급격히 오르고 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회원수도 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당을 받은 이 요율을 보시면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매출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수당을 받아간 사람은 적다? 그러면 정말 누가 이익을 보고 있는 건지는 이 그래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정말 요새 최근에 정말 꽂혀있는 단어가 이 공정한이라는 이 말인데요. 제가 이거를 제주도에서 보상 강의를 할 때 사장님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걸 드리고 나서 정말 이 강의에 제가 쓸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어제 이은주 대표님이 오셔서 정말 하신 그 마지막 강의에서 정말 제가 썼던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 또 제가 공정한 보상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공정한 보상이라고 말한 기준은요. 1차 수당도 물론 많이 주면 좋겠지만 2차 수당이 많아야 네트워크 마케팅 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돈이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입 순서나 가입 연수에 상관없이 열심히 일한 만큼, 열심히 내가 노력한 만큼 수당을 받아갈 수 있어야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당에는 저는 수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플러스면 플러스였지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보상에는 직급 마케팅과 볼륨 마케팅이 있습니다. 직급 마케팅이라는 거는 내가 승급을 하거나 직급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하위에 직급자들이 있어야 되는 게 바로 직급 마케팅이고요. 볼륨 마케팅은 직급자에 상관없이 점수만 맞게 되면 모든 승급을 하거나 직급을 갈 수 있는 게 바로 볼륨 마케팅입니다. 직급 마케팅보다는 볼륨 마케팅이 훨씬 더 부자가 될 수 있거나 사업을 쉽게 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요. 그리고 수입이 편중되면 안 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네트워크 사업자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보통 처음에 하신 분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이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요새 많은 회사들이 아니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수입이 편중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주 단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제가 다른 보상들을 보다 보면 정말 공정한이라는 이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건 A사, 가장 큰 A사에서 얘기하는 공정한 보상이라는 건데요. 이렇기 때문에 노력순에 의해서 수익 역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표냐면
첫 번째 분에 이어서 만들어진 이 그룹이 점수를 보시면 총 80만에 해당하는 그룹 점수예요. 그러면 저 수당표에 보면 6%에 해당하는 4만 8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에 있는 분이 이 밑에 하위 그룹까지 60만 점을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 수당을 제외한 첫 번째 분은 이 빼기를 하고 나서 12,000원이라는 수당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분도 이 밑에서 받아가신 이 두 분의 이 금액을 차감해서, 그래서 제가 아까 수당에는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여기는 이 마이너스가 있으면서 이게 노력순으로 수익의 역전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잠깐 봤을 때는, 제가 엄밀히 생각했을 때는 공정하게, 여기서 공정하게 되려면 이분이 이렇게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 그룹에 대한 수당을 주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분이 이 그룹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당을 주면 공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전 하게 됐는데, 여기서는 이게 공정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 마케팅입니다. 여기 보시면 직급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말 저도 어제도 이은재 대표님 이걸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는데, 제일 마지막 직급을 가기 위해서는 직급자가 있는 이 레그가 20레그나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직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이 하위에 이 직급자 레그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직급 마케팅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또 다른 이사인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정한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정은 이 상한선이 공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면 상위 직급자에게 과도하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남는 포인트는 초기 사업자에게 균형 있게 분배를 하여 초기 사업자의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좀 더 세부적인 공정의 키워드로 상한선이 있는 이 수당이 바로 공정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5천만 점이라는 상한선을 둬야만 최상위 직급이 여기 보시면 매우 생산적으로 일하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수당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는 승자 독식의 불평등이고 새롭게 유입되는 회원들을 생각했을 때 공평하지 못하다. 이거를 바로 공정의 키워드로 여기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5천만 점이 양쪽 다 5천만 점이 됐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벌 수 있느냐라고 보면 13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돈을 받고 나면 이 누적된 그런 PV는 그대로 남느냐? 그건 아니고요. 수당을 받아감과 동시에 이 누적된 점수는 바로 리셋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5천만 점이라는 이 좌우의 이 점수가 균형이 맞춰진 것을 한 달에 한 4번 정도가 하게 되면 수당은 한 500만 원 정도의 수당을 받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상한선이 있는 이런 수당이 공정한 걸까? 하지만 여기선 공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는 세 번째 회사인 P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의 이렇게 추천 수당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리더십 보너스라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럼 여기 네모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급 마케팅입니다. 밑에 직급자가 이렇게 있어야만 이렇게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저희의 조직개발 수당과 비슷하게 이 리더십 수당으로 여기서도 부가 축적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글씨로 하위 실적은 미지급한다, 선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라면 이것도 약간의 말장난처럼 느껴지지만 하위 직급의 리더십 수당은 제외하고 준다.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이 하위 실적 선지급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볼륨 마케팅이 아니고 직급 마케팅입니다. 그러면 이 어떤 사람이 어떤 직급을 가고 있을 때 그 밑에는 반드시 그 하위에 직급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득에 그 마이너스가 생기고 누수가 생기는 게 바로 이 리더십 수당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거기서 말하는 이 수당 그림을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 직급에 대한 리더십 보너스는 9%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하위 직급에 똑같이 나와 똑같은 그 직급의 자가 있으면 9%에 해당하는 것을 빼고, 그래서 거기서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그에서도 저 직급을 가진 분이 있으시면 거기서 가져가는 리더십 수당을 제외하고 그렇게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기서는 최대 저만큼의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면 직급 마케팅에서 밑에 직급자가 있으면 거기서 가져가는 수당을 제외하고 그 남는 수당을 제가 가져가는, 첫 번째 얘기했던 그 회사처럼 공정한 보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공정한 보상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만들어 온 이 보상이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이렇게 하는 게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그냥 말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수학 선생님으로서 저는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3위의 매출도 하고 엄청나게 커져가고 있는데 제가 아까 표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당을 받아가는 회원수는 점점 줄고 있어요. 회사의 매출은 늘고 있는데 수당을 받아가는 회원수는 적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모든 수당을 받아가기 위한 자격 조건 세 가지를 이렇게 나타낸 거예요. 그럼 보시면 딱 봐도 쉽지 않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오토십이 몇 명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직급자 그룹을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합산해야 되고요. 그렇게 약간 복잡한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회사가 한 5년 정도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지금 매출은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지만 돈을 받고 있는 사람 수는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대표님 그 변곡점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 변곡점이라는 게 수학에서는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게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학생은 아예 구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미분을 2번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점인데 제가 이 보상을 계속 공부하고 제가 이거를 확인하고 하면서 정말 저도 감히 나중에 한번 예언을 해본 건데 이 회사가 계속 매출은 늘어나고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수당을 받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고 제가 만나신 분들도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좋아지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고지혈증이 생겼다고 하시고 저희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정말 이게 정말 추후에는 정말 이 변곡점으로 인해서 뭔가 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어떤가요? 저희는 정말 간단합니다. 저희는 그냥 100점이라는 이 제품만 먹어도 저희는 1차에 해당하는 수당과 2차에서도 조직개발 수당이 아닌 팀개발 수당까지 저희는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그 팀볼륨이라는 그 점수가 맞춰지면 저희는 1세대부터 12세대까지 세대라는 게 그 줄이 아니고요. 자격이 맞춰지는 그 세대를 12세대까지 정말 최대한 많이 주려고 노력하는 회사가 바로 유니시티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본급이나 캅보너스도 있고요. 캅보너스 자체도 뭐 조건이 없고 이렇게 직급만 맞춰진다고 한다면 정말 누구에게나 다 지급하는 정말 그래서 공정한 보상을 얘기할 때 제가 수학을 해서 더 쉽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공정한 건 유니시티가 최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로 공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정한가를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모든 이제 자료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하면서 제가 숫자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고 되게 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희가 지금 공정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비율을 한번 볼게라고 해서 제가 만든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만 딱 보셔도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그래프는요. 상위 1% 미만이 가져가는 수당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이 그림이 소비자를 제외한 사업을 한다고 시작했을 때 초기에 받아가시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딱 보셔도 수당이 70%가 넘어가는 수당을 가져간다고 하면 정말 많이 편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학에서도 이런 통계치가 나오게 되면 정말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유니시티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우리 회사도 그런 거 아닐까라고 걱정을 했지만 정말 제가 이걸 조사하면서 정말 유니시티는 이렇구나라고 제가 정말 선택을 잘했구나라고 생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가져가시는 1% 미만이 50%대고요. 중간 그리고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정말 이 수치가 정말 놀라운 게 10% 이상의 이 수당을 가져간다는 건 정말 초기에 하는 사업자분들도 얼마든지 노력에 의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러면 또 뭐 작년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으실 건데요. 제가 작년, 재작년, 그리고 3년치 결과치를 다 제가 만들었는데요. 보시면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유니시티는 당연히 50% 정도에 해당하는 그리고 균형 있는 이걸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기 30에서 60% 되는 비율이 10%로 높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 더 편중된 걸 보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유니시티는 이렇게 균등하게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정을 얘기할 때는 정말 이런 비율을 봤을 때도 정말 공정한 보상을 따를 때는 이 정도의 그림은 나와줘야 정말 공정한 보상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신 회사들이 다 직급 마케팅이라는 그런 마케팅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직급 마케팅의 한계는 사업의 자유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만 성장을 해야 됩니다.
밑에 직급자의 숫자를 맞춰야 되고요. 그래서 하위 직급자 숫자에 따라 직급이 결정이 되고요. 하위 직급자 숫자에 따라서 수당이 차별하게 되고요. 보상의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이 내용은 타 회사의 보상 플랜을 제가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다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림도 똑같이 그리고요. 정말 누가 강의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차별성이 떨어집니다. 근데 저희는 어떤가요? 제가 보상 강의를 할 때와 그다음 대표님이 강의를 할 때는 정말 많은 방법이 있고요. 정말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가 직급을 달성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득의 편중이 가중된다라는 이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니시티가 하고 있는 볼륨 마케팅의 장점을 한번 보시면요. 사업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롭게 성장이 가능하고요. 레그를 자유롭게, 그다음에 위스나 뎁스 어느 쪽으로도 자유롭게 갈 수 있고요. 하위 직급자 숫자에 상관없이 직급을 달성할 수 있고 하위 직급자 숫자에 상관없이 고소득이 가능합니다.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그다음 보상 구조의 자유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거나 직급을 달성할 때 내가 어떤 그림을 그리냐에 따라서 정말 여러 명이 함께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정말 자유도가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초기에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직급 달성이 쉽습니다. 그리고 초기 사업자분들도 고소득이 가능하고요. 공정한 보상이 가능해 바로 볼륨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네트워크 회사들이 있는데 아까 텐텐텐 말씀드렸잖아요. 10년 이상 된 회사, 그다음 10개국 이상, 그다음에 10세대 이상의 보상을 주는 회사도 마찬가지로 유니시티가 유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이 AI가 저에게 마케팅 회사 선택 기준을 준 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보면요. 품질, 제품의 품질, 회사의 신뢰성, 회사의 부도나 사기 등의 문제로 망할 가능성, 부채율 0%인 유니시티, 보상 계획, 지금 보신 것처럼 공정하고 수익성이 있는 보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용,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말 이 AI가 똑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도. 정말 내가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든지 제가 정말 알리는 사업을 계속할 건지 아니면 밑으로 그 다음에 옆으로 정말 어떻게 여행을 어떤 분들과 어떤 방법으로 갈던지 회사에서 지정해준 방법이 아닌 내가 정말 나의 팀이 그렇게 함께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자유도 그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니시티가 제가 유니시티를 해서 유니시티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작년 12월에 정말 객관적으로 윤정원 사장님이 이걸 못하게 말리려고 할 때 제가 정말 그때 하나라도 제가 뭔가 제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말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그때 유니시티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제가 정말 더 열심히 하겠다라고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유니시티의 뭐 제품과 그다음에 회사와 이 보상이 정말 탁월하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거를 정말 많이들 말씀을 하고 다니는데 막 그러잖아요. 정말 이 좋은 걸 저도 윤정원 사장님하고 가끔 얘기하면 정말 왜 안 알아줄까? 정말 왜 몰라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확증 편향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이 심리라고 하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가 바로 확증 편향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정말 셉니다. 그래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본인이 선택한 그런 회사에 대해서 물론 안 좋은 게 보이거나 이렇게 해도 단시간에 내가 이 회사가 정말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단정 짓는 사람은 드물다고 합니다. 내가 이걸 선택했다는 거에 대한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를 계속 본인은 자존심도 상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선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그런 게 싫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이은주 대표님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모여서 이제 얘기한 게 있어서 정말 제가 마음에 와닿는 게 있어서 정말 그걸 한번 써놨는데요. 그렇게 확증 편향이 심한 사람을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이분을 정말 유니시티에 모시고 와야겠다. 그러면 정말 꼭 모시고 와야겠다. 이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대표님께서 그러셨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꼭 이끌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럼 제가 더 지칠 수도 있고 힘들어질 수 있으니 그냥 지나가는 말로 무심히 툭툭 던지듯이 계속 이야기를 하면 언젠가는 그 사람의 사고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허유순 사장님 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트워크 마케팅 하면 아직까지도 정말 그 오래 하시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어간다고 하던데요?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아직까지도 소득이 편중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뭐 잘 되는 사람만 잘 되고 초기에 하신 분들은 돈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그렇게 툭툭 던지듯이 그냥 정보를 뭐 하라고도 얘기 안 해도 되고요. 그렇게 툭툭 얘기한다고 하면 언젠가는 그분의 사고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이렇게 뭔가가 아시겠지만 보상 강의도 저는 오히려 그런 강의가 더 편하고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도 처음에는 제가 이 강의를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가 대표님의 강의도 듣고 어제 이은주 대표님의 강의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생각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확신이나 이 신념 그리고 내가 지금 얘기하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다 맞는 거다라고 저는 다시 한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하실 때 회사도 보시고 제품도 보시고 보상도 보셔야 되겠지만 정말 공정하게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그걸 보신다고 하신다면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되실지는 정말 제가 얘기 안 해도 확실하게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자의가 됐든 타의가 됐든 유니시티 성공자 시스템에 인하고 계시는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장님들은 앞으로도 계속 성공하실 거고 이미 성공하신 분들도 계시고 꼭 유니시티 안에서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